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모든 팀들이 한 번씩 만나봤습니다.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K리그 1 2라운드 로빈 그 첫 경기 각 팀의 12라운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인천과 서울의 올 시즌 두 번째 경인 더비입니다. 최근에 매번 치열했던 양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결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인천은 지난 경기 김천 원정에서 극적인 무승부로 패배를 면했죠. 최근 3경기 1승 2무지만 조성환 감독님은 좀 근심이 얼굴에 좀 가득했습니다. 네, 이명주 선수가 3골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대에 올랐고 이제 복귀까지 한두 달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이제 김도혁이 좀 잘 메꿔줄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안 그래도 인천의 그 훈련장을 다녀왔는데 김보섭 선수가 복귀를 해서 정상 훈련, 팀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고요. 곧 경기에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신진호는 아직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은 울산전에서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울산전 40분, 후반 40분까지 잘 막아냈던 그런 수비 집중력이 이번 경인 더비에서 나오는 것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성적은 지금 기대만큼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린 선수들, 박성훈이라든지 황도윤 이런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 시즌 양 팀은 1승 1무 1패로 팽팽했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예상은 이날도 치열한 경기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맞대결 흐름을 이어가면서 1대1 무승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인천과 서울의 경기를 무승부를 예측을 하는데요. 인천이 홈에서만큼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경기에선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3대0으로 이겼었고 코리아컵에서도 이겼었고 대구 불러들여서 비겼었고 제주한테 한번 졌고 조금 홈에서 강할 것 같고 서울은 지금 김기도 감독님이 그때 수원FC 전부터 해서 새로운 포메이션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셨더라고요. 울산전에도 새로운 수비 센터백 조합이랑 그리고 이태석이 나오고 울산전만 봐도 이태석이 그래도 조금 제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문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답답한 결정력이 관건일 것 같아요. 서울은 슈팅을 더 때려야지. 네, 그런 공격적인 시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선수들끼리 만들어가려는 모습은 조금 그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서 1대1이나 0대0. 재미없겠는데 0대0. 저는 일단 영의 균형을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무승부의 균형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번에는 김기동 감독님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번에 그런 수모도 있었으니까 전략적으로 더 짜여진 골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이 2대1로 인천을 이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경기 대구와 광주의 맞대결입니다. 감독 교체의 효과가 아직 나지 않고 있는 대구죠. 그리고 연패 뒤 연승을 달리고 있는 그러면서 흐름을 바꾼 광주의 만남인데요. 대구는 올 시즌 1승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1승이 광주한테 거둔 승리예요. 하지만 쇠징야와 이제 에드가가 돌아오고 젊은 선수들이 좀 기회를 받으면서 점점 올라오는 중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구 축구와 이제 그거와는 좀 다른 박상현 감독님의 축구가 조금 더 이제 대구 선수단에 좀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광주는 말씀드렸다시피 6연패 뒤 2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고 6연패 하는 동안에도 축구의 큰 틀은 바꾸지 않고 오히려 좀 디테일을 손본 그런 느낌이죠. 점유율은 여전히 높고 선수들의 순간적인 포지션 변화 이런 축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공격 작업이 가미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광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올 시즌은 대구가 1승을 거두면서 우세한 상황입니다. 제 예상은 이 두 팀도 최근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한 양상인데 이번 경기는 광주가 지난 경기 패배를 수력하지 않을까. 2대1 광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1대2로 원정팀 광주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공간 패스라든지 사이드로 벌리는 패스라든지 뒷공간 패스가 근데 저 최근에 이제 대전전 때 조금 많이 나왔고 날카로운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습 상황을 잘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가 그런 빠른 역습과 조금 뒷공간 패스에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어서 저는 1대0 광주 승리를 예측을 하는데, 광주는 또 연패를 하면서 그동안 어쨌든 쌓아온 게 있잖아요. 막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이정용 감독님의 색깔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아서. 세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지금 연패에서 벗어나면서 4위까지 뛰어 올랐고 대전은 여전히 11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강원은 지난 수원FC 원정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올 시즌 첫 역전승이기도 했죠. 초중반쯤이었을 거예요. 강원이 좀 리드를 지키는 힘이 이제 점점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강원이 뒤집는 그런 힘까지 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수원FC전은 경기 컨셉이 조금 바뀌었는데 뭐 주전 선수들의 그런 체력 부담, 그런 체력 이슈로 인해서 뭐 점유율보다는 일단 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친 그런 강원FC였고, 이번 경기는 뭐 일주일 동안 좀 푹 쉬고 그리고 홈에 돌아와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올 시즌 해왔던 공격 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격 쪽에서는 지금 이상원 선수가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도 잘 해주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득점 가세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수비는 이제 김영빈 선수 복귀로 이기혁이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갔죠. 미드필더나 아니면은 뭐 수원FC전에는 이제 좀 측면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날 경기도 김영빈이 조금 더 수비로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참고로 이제 야구나 웰링턴은 지금 강원에서 지금 6월 말까지 임대인 상황인데, 뭐 새로운 외국인 선수나 아니면 좀 국내 공격수들 중에서 좀 무게감 있는 선수로 보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지난 라운드 광주를 상대로 잘 싸웠지만 패하고 말았죠. 그것도 역전패를 당하면서 좀 뼈아픈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1라운드 로빈에서 일단 10골밖에 득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당 한 골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뭐 시즌 초에는 구택이 활약을 하면서 뭐 지난 시즌 맹활약했던 티아고의 공백을 좀 메워줄 거다,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뭐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또 이제 다른 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중원에 뭐 호사, 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사나 아니면 뭐 올 시즌 야심차게 내려온 이순민, 이런 선수들이 좀 그리운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은 2승 1무 1패로 대전이 우세했고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양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1대0 강원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저도 강원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저는 3대0 승리를 예측을 했어요. 왜냐면은 대전은 사실상 지금 골 자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은 놀랍게도 득점을 두 번째로 많이 한 팀이기도 하고 실점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득점력을 이번 경기를 대전을 조금 과하게 잘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3대0. 홈팀 강원이 3대2로 이길 것 같습니다. 강원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력이 높고, 그리고 요번에 뭐 양민혁 선수가 영플레이어 뽑힐 정도의 그 활약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과 수원FC와의 맞대결인데요. 두 팀은 지금 나란히 2연패 중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점은 전북은 원정에서 2연패를 당했고 수원FC는 홈에서 2연패를 당하고 말았네요. 전북은 이제 박원재 감독 대행 체제에서 2연승을 달리면서 뭔가 좀 좋아지는 듯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또 무승의 늪에 좀 빠졌죠. 가장 시급한 것은 결국 이제 새 감독이 빨리 와서 팀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2경기 패배하는 상황에서 또 무득점 패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티아고나 이런 선수들 공격진의 분발이 촉구되는 상황이고요. 수원FC도 똑같이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경기는 잘 싸우고도 강원에 역전패를 당했던 것이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고, 뭐 순위 자체는 5위지만 그 파이널 A 그 순위에 있는 다른 팀들 중에서 뭐 가장 지금 득점이 적어요. 11골밖에 지금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수원FC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들
지금 외국인이 잭슨밖에 골을 못 넣었더라고요. 네, 뭐 수비수가 는 거 빼고 외국인 공격수들의 지금 득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득점포 가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은 2승 1패로 전북이 우세했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저희 예상은요, 그래도 전북이 홈에서 좀 강하지 않을까, 좀 살아나지 않을까, 1대0 전북 승리를 보였습니다. 1대1 무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또 제 예측은 또 홈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북이 광주랑 최근에 해서 이겼었고 이제 그렇죠. 원정 2경기는 패했지만 근데 사실 고민하는 게 전북이 2대1로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감독님 대행에 있어서 전술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1대1 무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저도 1대1 무승부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2, 3위 간의 맞대결, 울산 HD와 김천 상무 간의 격돌입니다. 울산은 최근 흐름이 무섭습니다. 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 선두 포항을 매섭게 추격 중이죠. 이동경 선수의 군입대로 빠진 자리가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설령호 선수가 어깨 수술 8일이었죠? 8일? 어젠가? 8일 어깨 수술을 해서 최강민 선수나 장시영 이런 선수들이 잘 메워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김천은 지난 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좀 아쉽게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게 됐는데 뭐 울산과 첫 맞대결에서는 3대0으로 뒤지다가 또 3대2까지 따라가는 또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 경기 또한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김대원 선수의 발끝이 매섭기 때문에 김대원이 또 키플레이어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즌은 없고 올 시즌은 3대2 말씀드렸듯이 울산이 승리를 거뒀었네요. 제 예상은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또 상승세를 제대로 탄 울산이 홈에서 2대0 정도 좀 두 골차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점치겠습니다. 1대2로 원정팀 김천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자면 사실 키플레이어 이동경이 군입대를 했다는 게 조금 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그 상황에 있어서 김천은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라 더 이제 나은 상황이 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원이라든지 뭐 플레이가 괜찮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령우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울산에서 이제 이동경이 저는 승리 요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베스트 11도 많이 했고 MVP도 많이 했고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했는데 그 선수가 빠져서 이제 가는 데가 어디냐 김천으로 갑니다. 그치. 물론 아직 합류를 한 건 지금 아니지만 훈련소에서 그냥 열심히 그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김천의 약간 승세가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 3대2 네 3대2 김천 승리 요정이 넘어갔다. 승리 요정이 넘어갔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 맞대결인데 포항은 지금 10경기 무패 행진 선두 그리고 제주는 4연패에서 탈출하면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무서운 상승세죠. 개막전 패배 이후에 지금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게 올 시즌 11경기 중에서 골 넣은 경기가 지금 8경기거든요. 포항이. 그 중에 6경기가 후반전 45분 이후 추가 시간에 득점이 나왔고 그 경기들은 모조리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이거 보면 정말 후반에 정말 무서운 집중력, 경기 막판에 무서운 집중력이 있는 지금 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말하지만 조르지만 터져주면 완벽해질 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안 터져도 잘 풀려. 잘해. 이게 지금 포항의 상황이고 제주는 4연패 뒤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죠. 다만 이제 그 척추라인 부상자들 임채민부터 시작해서 최용준 이런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전방에서 최전방에서의 그런 외국인 선수들의 약간 부진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지금 김학범 감독님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어쨌든 유리 조나탄이나 이런 외국인 선수들 공격진이 터지면 깜짝 결과도 가능할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도 김학범 감독님이 이제 공수 밸런스 잘 유지하면서 위기를 좀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시즌은 지금 2승 1패로 포항이 우세했습니다. 올 시즌도 2대0으로 포항이 제주 원정 가서 이겼는데 이때도 이제 90분 이후에 2골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죠. 제 예상은 포항의 1대0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팀 포항이 한 3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포항 홈에서 유독 약한 제주였거든요. 매번 무너지기도 했고 매번 후반전에 먹히기도 했고 막 극장골도 나왔었고 사실 공격수라고 하면은 뭐 유리 조나탄, 서진수, 헤이스 뭐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득점포가 사실 지금 터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르지 선수가 사실 골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근데 대신 포항은 다른 선수들이 다 넣고 있어요. 그쵸. 조르지 선수만 포항 팬은 아니지만 K리그 팬으로서 진짜 조르지 선수 빨리 골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포항은 득점을 해줄 이 뒤에 선수들이 받쳐주고 있고 제주는 아직 그런 선수들이 부족하지 않나. 지난 경기도 물론 김태환 선수가 넣어주긴 했지만 포항이 더 지금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 포항이 또 지난 시즌은 제주한테 강했었기 때문에 저는 포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크니컬 리포트를 봤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박태하 감독님 전술이 쫙 분석돼 있더라고요. 박태하 감독님이 와 진짜 체계적으로 하셨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포항에 대한 되게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나서 저는 그래서 포항이 3대1로 제주를 이길 것 같다. 12라운드 프리뷰를 마치겠고요. 저희는 12라운드 리뷰 가장 재밌었던 경기 하나를 정해서 리뷰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